반갑습니다, 여러분. 저희 보험 상담 진행하겠습니다. 제가 잠시 뛰어갔다 와가지고 숨 좀 고르고요. 최길용 전문가님 지금 함께하고 있으시고요. 여러분 궁금한 거 있으시면 질문들도 남겨주시고 저희끼리 또 얘기도 나눠보고 하겠습니다. 오늘 간병비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네네. 편안하게 왜 이렇게 경직이 되셨어요? 아니, 괜찮으시죠? 괜찮습니다. 괜찮습니다. 편안하게 말씀을 해주시고요. 네. 간병이 필요하다 느끼신 적이 있으세요? 저는 제가 이제 목 디스크 수술했기 때문에 어, 비교적 젊은 나이인데 제가 38이거든요. 올해. 네. 근데 비교적 젊은 나이에 한번 경험은 했습니다. 예. 목 디스크 수술을 하면 어떤가요? 이게 전신이 쓰기가 힘든 상황인가요? 저는 이제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를 활용을 한 병원에 있었고요. 네. 저는 이제 목 디스크가 좀 심하게 이제 탈출돼서 또 파열이 되어 있어가지고 인공 디스크 삽입을 했는데, 그래서 이제 목을 옆으로 이제 돌리면 안 되는 상황이라서 머리도 혼자 못 감고. 그렇네요. 그러면 네. 간병인이 필요하겠군요. 그렇게 한번 저는 경험이 있습니다. 예. 저는 저희 시아버님이 한창 아프셨을 때 이게 정말 자식들은 다 맞벌이를 해서 특별히 시간이 나지도 않고, 그렇다고 옆에 계신 어머님께서 간호를 일일이 해준다고 하는데도 힘드시잖아요. 똑같이 나이 드시고 이러니까 굉장히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은 간병인을 쓰자 하고 여러 번 알아봤는데 이게 또 굉장히 구하기가 첫 번째로 힘들고요. 네. 맞습니다. 시간이 맞는 분들이 잘 없으시더라고요. 그리고 비용도 10만 원, 9만 원 이렇게 부르시는데 자기 밥값과 차비를 따로 달라고 요청을 하시더라고요. 원래 그래요? 저는 이제 제가 뭐 직접적이진 않지만 이제 활용해 보신 분들 이제 말 들어보면 다들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저 오시는 분이 거의 뭐 갑의 입장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렇더라고요. 예. 그런 상황이고, 거기다가 아버님께서는 아무래도 본인이 거동을 못 하는데 의식은 좀 멀쩡하시니까 다른 사람이 전혀 모르는 사람이 본인의 이런 뭔가를 그렇죠. 하는 게 굉장히 불편하다 이렇게 호소를 하시고, 진짜 어려운 게 너무 많더라고요. 예. 그래서 다들 3번쯤은 생각을 해보시는 게 간병인 보험 저기 광고가 나오니까 네. 해보면 어떨까 싶었는데, 제가 앞서 방송에서 들었을 때는 그닥 효율성이 있어 보이진 않아요. 어때요? 우리 지금 두톡 상담소가 두서없이 톡가노커거든요. 아버님께서 네. 일반 병원에 계셨습니까? 대학병원이요. 대학병원에 네. 계셨습니까? 예. 이게 이제 상품이 이제 보험사에서 나온 게 이제 두 가지로 보시면 되는데, 네. 아까 앞서 설명드린 대로 간병인을 지원을 해주는 특약이 있고요. 그리고 간병인을 사용을 했을 때 그거에 대한 일정 금액을 돌려주는 그런 네. 특약이 있는데, 저희가 봤을 때는 실질적으로 간병인이 필요한 경우 같은 경우에는 한 60대 후반 70대 나이가 더 드시면은 그 요양병원이나 네. 아니면은 그때는 이제 수술을 똑같은 수술을 했다 하더라도 회복력이 더디기 때문에 그렇죠. 아무래도 간병인이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실제적으로 내야 되는 보험료를 놓고 보면 40대, 50대, 저도 방송을 통해 가지고 뭐 광고하는 걸 좀 봤을 때 40대는 뭐 2, 3만 원이면 되거든요. 네. 그런데 실제 필요한 아까 60대 후반, 그렇죠. 70대 정도 되면 간병인 지원 보험사에서 보내주는 거는 10만 원은 그냥 기본적으로 넘어가고요. 그러면은 간병인을 직접 쓰시는 게 낫겠는데요? 그걸 이제 고객님들 그 소비자분들이 이제 네. 생각을 한번 해보셔야 될 부분이죠. 그리고 뭐 요양병원 같은 경우에는 간병인 사용일당 같은 경우에는 그 한 7만 원, 8만 원 돈을 월 내는데, 네. 요양병원에서 예를 들어서 불러서 사용을 했다. 그러면 2, 3만 원 정도 돌려주는 게 고작입니다. 와. 예, 그래서 이제 그러면은 허점이 좀 있다라고 보시면 그러네요. 됩니다. 예. 이건 잘 모르고 그냥 들고 나중에 우리 엄마 아빠가 편찮으시면, 혹은 내가 노후에 이게 문제가 된다면 우리 아이를 위해서라는 생각으로 접근하시면 안 되는 거네요. 보통은 저희가 보험 가입 자체를 고려를 하실 때 이런 부분은 설명은 드리지만, 네. 저희가 앞서 이제 방송에서 말씀드린 거에 대한 요점은 뭐냐면은 본인이 가지고 있으신 보험 중에 충분히 활용이 가능한 특약이 있을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만약에 앞서 이제 설명하신 대로 제가 이제 한시적 휴유장애 안 그러면 영구적 휴유장애 남았을 때 보험금이 지급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으니 그 부분에 대해서 준비가 너무 잘 안 돼 있다 하신다면은 그거를 따로 가입을 지금 이제 하시더라도 어쨌든 그 기존에 병역이 있으신 분들 같은 보험 가입이 힘들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간병보험을 뭐 활용하시는 것도 나쁘진 않는데 네. 잘 가입돼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구태여 그 몇만 원 더 이득을 보기 위해서 가입을 하시는 게 결코 좋지는 않은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질문과 의견 남겨주신 분들이 있으신데 병원 게시판에 간병인 연락처 있다고 들은 듯요. 네. 맞아요. 이거 혹시 이런 거 어떻게 해야 되나요 하니까 그 간병인 업체를 한 4군데를 주시더라고요. 네네. 그런데 그 4군데 가운데 3군데가 사람이 없다라고 거절을 당했고요. 한 군데는 한 분이 오셨는데 그렇게 차비랑 그거랑 하셨고 그래도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상황이잖아요. 계속해서 휴가를 낼 수가 없는 상황이니까. 그래서 그 와주십사 부탁을 드렸더니 본인의 손주가 잠시 갈 데가 없는데 병실에서 밥을 같이 먹어야겠다 뭐 이렇게까지도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거 참 어려운 문제다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그런데 지금 거동 못 하시는 분들 일당도 많은데 누워서 주무시는 간병인 본 적도 있다. 맞아요. 손준마님 혹시 경험이 있으신지 모르겠어요. 옆에서 보시면 그런데 우리 입장에서는 대안이 없으니까 그런 상황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궁금한 게 참 지금 전문가님은 저희 앞서서 실비보험도 잘 들어놓으면 그 여윳돈으로 간병인 비용을 처리할 수 있고 후유장애 특약도 잘 들어놓으면 이것으로도 그 비용을 감당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해주신 거잖아요. 네네. 근데 어르신들은 그 항목이 이렇게 쓰인다는 거를 잘 이해를 못 하시는 느낌이더라고요. 혹시 당연하죠. 예. 왜 당연하다고 그러세요? 본인이 가입하고 있으신 보험을 외고 다니시는 분들이 없기 때문에 그렇고요. 증서를 본다 하시더라도 이해가 잘 안 되시죠. 저도 실제로 이제 제가 디스크 수술을 했다고 했지 않습니까? 옆에 계시는 분 보험 처리를 하는 거를 보고 조금 답답해서 도와드린 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그만큼 보험금 받을 수 있을지 모르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알려주지 않으면 모르죠. 보험 관리자분도 좀 답답하게 설명을 하시는 것 같고 그래서 이제 보험금 지급되는 부분들 좀 도와드린 적도 있긴 한데 이 간병에 대한 부분들 아까 뭐 설명을 드리면 그 제휴업체죠. 간병인을 이제 고용을 해서 이렇게 지원을 해주는 업체 같은 경우에도 안정적으로 지원을 할 수 있는 곳이 있으면 좋고요. 네. 그렇다고 해서 언제 올지 모르는데 계속 대기를 하는 것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다 보니 이제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 같은 경우는 꽤 괜찮은 시스템이라 저는 보고 있고요. 그 보험사 입장에서도 간병인을 지원을 해주는 특약들은 어쩌면은 사라질 확률이 높습니다. 저희가 봤을 때는. 왜냐하면 일반 시골에 있는 병원에서 예를 조그만 병원에서도 간병인을 부르면은 지원을 해줘야 되는 게 얘네들이 갖고 있는 이제 보장인데 네. 그거를 만약에 해주기 힘든 전국구 이제 시스템을 못 갖춘 보험사 같은 경우에는 그럴 수 있네요. 예, 만들어 놓고 그냥 홀만 좋은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간병인 사용 일당이라는 아까 설명드렸던 쪽으로 갈 확률이 저는 좀 높다고 보고 있고요. 예. 아까 앞서 설명드린 대로 그렇게 되면 내가 일반 병원에서 불렀는지 요양병원에서 불렀는지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를 이용을 했는지 그거에 따라서 보험금이 나오는 게 다 다르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도 좀 꼼꼼하게 체크를 하고 준비를 하시는 게 낫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 거죠. 왜 병원마다 달라요? 간병인이 들어오시는 게 다르죠. 어떻게 달라요? 그 간병인 분이 들어오시는 게 병원마다 다를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어떤 의미실까요? 진짜 아니 질문이 여러 개가 있으셔가지고 제가 아니 그 간병인이 들어오는 부분을 일반 병원인지 요양병원인지 네. 여러 가지를 따져보라고 하셨잖아요. 네네. 어떤 의미로 따져보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 제가 만약 예를 들어서 역할이 가입을 달라서인가요? 그렇진 않습니다. 보험사에서 지급해주는 그 보험금이 달라서 그렇습니다. 광고를 할 때는 가장 크게 주는 거 최대 12만 원 뭐 이런 네. 표현을 쓰거든요.
최대라면은 최소도 있다는 소리고요. 아, 그러면 이제 오. 일반 병원에서 사용을 본인이 직접 간병인을 불러서 사용했을 때 12만 원을 주겠다는 거고 네. 요양병원 앞서 말씀드린 최대한 3만 원 정도. 그리고 간호 간병 통합 서비스를 활용을 했을 경우에는 2만 원이 거의 답니다. 그러면 앞서 이제 설명했을 때 일반 그 병동에서 있었을 때 한 뭐 3만 원 나올 걸 그 통합 서비스가 있는 병동 활용했을 때 하루에 한 5만 원에서 6만 원 정도 나오더라. 그 차액 정도 그냥 주는 게 거의 대부분이라는 겁니다. 그건 진짜 실효성이 많이 없네요. 근데 그 내시는 거에 차이점, 비해서. 그렇죠. 그 차이점 또 차야 되는 차액은 또 실비에서 나온다고 설명을 네. 드렸지 않습니까? 그러면 입원료 해가지고 나오더라고요, 보니까. 그렇죠. 그리고 본인이 갖고 있는 보험 중에 입원일당이라는 또 네, 예, 맞아요. 그게 있으면은 또 추가로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수술하신 분은 수술비 특약에서도 나올 수도 있고 휴유장애가 남으신 분들 장기 입원이 필요하신 분은 휴유장애 보험금에서도 나올 수가 있고 네. 그러면은 뭐 입원일당에 대한 부분 그 간병보험에 대한 이제 필요성이 내가 다른 쪽으로 좀 준비가 잘 돼 있다면은 과연 그 몇천 원 때문에 필요한지 이거에 대해서도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다는 거죠. 요양 등급 받는 거 어렵다고 하시는데 이것도 그런가요? 그거는 이제 나라에서 장기 요양 등급을 말씀하시는 건데 아, 어렵습니다. 저게 제가 알기로는 그 전문가 한 3분 정도 오셔가지고 50개 넘는 항목을 검사를 하시는 건데 네. 거기서 이제 조금 어려워질 수밖에 없는 거는 저희가 앞서 설명드린 대로 평균 연령이 85세인데 네. 건강 나이가 65세다. 건 20년 정도를 아프면서 생활을 해야 되는데 네. 그 안에서 장기적으로 요양이 필요하신 분들 얼마나 많겠습니까? 많죠. 나라에서 다 등급을 주게 되면은 거기에서 인프라를 또 구축을 해서 이분들을 케어를 해야 되는데 네. 비용이 또 그럼 엄청 많이 들겠죠? 그렇죠. 결국 세금에 기결되는 거죠. 아, 예. 그래서 꼼꼼하게 따진다, 완전. 말 그대로 장기적으로 요양이 필요한 분들이라면 혜택을 받아야 되는데 그 가운데 우선순위를 해서 상위 몇 %만 딱 추려주시는 거군요. 그거는 점점 쉬워질 수가 없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저희가 봤을 때. 하긴 지금 인구 문제가 그러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개인이 조금 준비해 놓으실 필요가 있다. 개인 보험으로. 예, 그런 부분이고 아까 앞서 설명드린 뭐 간병보험도 그 중에 하나의 또 방법일 수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설명드렸던 뭐 다른 기타 수술비나 휴유장애 특약이나 아니면 실비나 가지고 있으신 개인 보험에 있는 특약들도 활용을 해보시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간병인 보험은 그런데요. 치매 보험은 어떨까요? 치매 보험은 중증 치매 같은 경우는 CDR 등급이라는 게 있거든요. 네. CDR 등급이 0점부터 5점 있으면 3점 이상이 중증이라고 그러는데 중증 같은 경우에는 장기요양 등급이 나옵니다. 그리고 치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까 장기요양 등급을 매기는 데 있어서 또 별개로 봐주거든요. 예. 이제 가장 이제 옆에 계시는 분들이 고생을 많이 하시는 게 사실 경증입니다. 예, 경증이 실질적으로 어느 정도까지를 경증이라고 하는 걸까요? 몸은 이제 활동은 성한데 이제 그 정신이 왔다 갔다 하시는 아. 거죠. 예, 시간적인 부분, 밥을 먹었는지. 그런데 뭐, 같이 예, 생활하는 가족들과 주변인은 엄청 힘든 거잖아요. 그렇죠. 그게 사실 힘든 겁니다. 그것도 예, 이런 분들은 장기 요양 등급을 받기가 아직은 어렵다. 어렵습니다. 그러면은 예, 이런 분들은 사실 일상생활 공간에서 함께 생활하면 가장 좋겠지만 누군가 옆에서 계속해서 봐줄 분이 없다면 네. 간병인 분명히 필요하실 텐데 이렇게 치매보험 쪽으로 준비하시는 게 맞나요? 이분들은? 치매 보험은요, 그 CDR 등급에 따른 보험사에서 보험금을 지급해 줍니다. 네. 근데 경증 같은 경우는 지금 CDR1 같은 경우에는 최대 많이 주는 보험금을 주는 회사가 1,000만 원입니다. 1,000만 원. 사실 예. 근데 치매 보험 자체가 아마 아시겠지만 뭐 40대, 50대 분들은 조금 저렴하지만은 60대이신 분들이 가입을 하려고 이것도 그러면은 갱신형이에요? 비갱신 상품도 있긴 합니다. 아니 보험료 자체가 비싸죠. 예, 비싸고 그 부분 그러니까 지금 뭐 저 유튜브니까 다 말씀을 좀 네, 드리면은 보험사에서 저축성으로 판매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10만 원을 넘다 보니까 이거 뭐 치매 걸리면은 예, 활용할 수 있고 나중에 만기가 되면은 보험료 돌려준다 이런 형태로 이제 판매를 많이 하고 있고요. 사실 저희가 봤을 때는 보험사에서 지금 가지고 있는 그 치매에 대한 손해율이 정확히 계산이 안 됐을 겁니다. 아직 경증 치매에 대해서는. 네. 그러면은 저는 이제 이건 제 개인적인 견해인데 치매 보험은 앞으로 보험사에서 손해율만 정확히 측정이 되면 더 좋은 보험이 나올 확률이 높습니다.
손해율이 많이 없었다면 정확히 계산이 그런데, 되는 게 더 네. 중요합니다. 보장이 네. 그렇게 큰 금액이 아니라면서요. 그러면 손해율이 크진 않았을 텐데요. 치매 인구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렇죠. 70만 명 뭐 이랬지 예. 않습니까? 그래도 1,000만 네. 원이면 실제로 들어간 것보다는 작아 보이는데 그건 제 생각일 건가요? 그 손해율을 낮추기 위한 방법으로 이제 적립식으로 판매를 한 거죠. 그러니까 그 실제로 예를 들어서 한 뭐 3, 4만 원이면 될 걸 뭐 10만 원 받아서 나중에 낸 돈을 일부 돌려주는 뭐 그런 개념으로 놓고 네. 봐도 괜찮을 거고, 딱 이게 손해율이 나오면 보장 보험료로만 해서 저렴하게 상품이 출시될 수도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앞으로 더 좋아질 확률이 저는 있다고 개인적으로는 보고는 있습니다. 뿌뜨리님이 서민들이 넣기에는 버거운 금액이 아닐런지 하셨는데 어디 맞습니다. 치매 보험은 치매는.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은 만약에 네.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의외로 치매 인구가 많다라고 얘기를 하셨잖아요. 네. 이런 경우가 닥친다면 내가 가진 것 중에서 혹은 부모님이 든 것 중에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치매 보험 같은 경우에는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경증 치매 같은 경우는 사실 치료 자체가 병원에 입원시켜서 치료하는 경우가 드뭅니다. 네. 아마 아시겠지만 그렇게까지 뭐 병동이 뭐 많지도 않고요. 네. 그래서 이제 개인의 조금 근데 옆에 이제 간병이 좀 필요한 경우가 있죠. 음. 그분들도 케어를 해야 되니까 네. 자산을 뭐 늘려놓으시는 게 좋지 않을까. 보험은 생각하지 말아라. 내 딸과 며느리를 아, 케어를 이거 해주는 보험으로 사람한테 해결할 생각하지 말고 내 재산을 좀 그냥 주는 것도 자산을 좀 괜찮고. 채워놔라. 그 장기요양 등급이 이제 나오면 나라에서도 보장을 해주지만 일반 개인 보험에서도 사실 주는 금액이 있긴 합니다. 하지만 네. 아까 경증 아주 약한 등급 같은 경우에는 그 보장 금액 자체가 워낙 적습니다. 근데 그게 실질적 도움이 될까를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실 필요는 있습니다. 예, 진짜 많네요. 노후 의료비를 준비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음. 그 중에 이제 보험도 괜찮고요. 그리고 노후 자산을 조금 충분히 준비해 놓으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가 있겠죠. 예, 보험 필요 없이 그냥 요양병원비 보태게 재산을 더 모으는 게. 저도 일부 동의합니다. 아. 손준마님께서 다운 재무 설계사 여기 소속이시냐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습니다. 저희 다운 재무 설계 권기철 대표님과 최길용 전문가님께서 저희 톡톡클리어 해주고 계시고요. 번갈아 가면서 권기철 대표님과 최길용 전문가님께서 이렇게 두톡 상담소를 해주고 있으세요. 궁금한 거 있으시면 바로 얘기를 해주시면 돼요. 아까 좀 전에 진짜 솔직한 답변이 나왔었거든요. 관심이 많으시네요. 치매 이게 생각보다 0829번님께서 손준마님이시라고 반갑습니다. 못 들었다고 솔직한 답변을. 치매보험 같은 경우에는 보험 쪽으로 고개를 돌리는 것보다 차라리 본인의 자산을 불리는데 더 집중해라 라고 하셨어요. 그게 치매와 관련한 우리들의 대처 방법이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아무래도 우리 지금 청취하고 계시는 분들이 이제 우리의 부모님이 다 고령이셔가지고 걱정이 많으실 거예요. 네. 고령 그렇죠. 70대, 80대이신 분들 말씀을 그렇죠. 하시는 걸까요? 그렇죠. 그리고 아직 건강하게 잘 지내는 분들도 있으시지만 걱정도 많으세요. 건강과 관련해서. 그래서 이런 분들을 위해서 내가 준비해야 될 건 뭐지? 그리고 자식으로서 해야 될 건 뭘까? 지금 우리 부모님 뭘 챙겨봐야 될까? 이런 분들 많으실 거거든요. 치매 대처법은 예방에 집중하고 혹시 닥친다면 본인의 그 보험 쪽으로 눈을 절대 돌리지 말고 그냥 자산을 불리는데 훨씬 집중하는 게 좋다라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절대라고는 얘기를 안 했고요. 예. 절대는 뺄게요. 절대는 아니고 한 가지 방법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아직 뭐 40대, 50대 초반이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뭐 조금 보험료를 줄여서 자산을 형성시킬 수 있는 아직 여지가 있으시기 때문에 과한 이제 보험 가입은 조금 뭐 저는 추천드리지 않는 편이고요. 그 말씀을 저희가 늘 여쭤보는데 본인 소득의 어느 정도가 중요한 걸까요? 저는 그 소득의 퍼센트는
남들마다 좀 다를 수 있는데 네. 저는 제가 이제 놓고 있는 거는 저는 이제 다 해서 한 20만 원 조금 넘습니다. 진짜요? 네, 운전자 보험 포함해서. 왜냐면 워낙 젊을 때 또 이제 설계를 해놨기 때문에. 아, 네. 종류가 작아서 20만 원 정도가 아니라 네. 젊으셨을 때부터 보장을 괜찮은 걸로 네. 탁탁 준비를 하셨구나. 네. 그리고 오, 20만 원 너무 충격적인데요? 너무 싸서? 네, 그리고 더 가입할 뭐 여력도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이제 제가 결혼을 하고 아직 자녀가 없기 때문에 네. 자녀가 또 생기면 또 가장으로서의 또 무게가 더 높아지는 거고 그에 대해서 또 아프면 또 올 수 있는 리스크가 크니까 그러면 또 이제 또 저렴한 보험으로 조금 더 가입을 해놓기도 해야 되겠죠. 길드래곤님은 노후가 든든하신가요? 데뷔 잘하셨을걸요? 하셨는데 조금 전에 말씀하셨잖아요. 20만 원으로 다 보장하셨다고. 너무 대단한데요? 그러면은 지금 자녀가 있는 분들도 있으시잖아요. 네, 물론 어린이 보험을 100세 만기까지 지난주에 권기철 대표님이 그 얘기 하셨거든요. 네네, 그렇게 해주면 훨씬 좋을 거다. 싼 가격에. 네네, 하셨는데 말고 이제 청년쯤 된다. 네. 이 친구들 뭘 봐주면 될까요? 청년이라면 20대 정도 그렇죠. 보시면 될까요? 그리고 그 개인적으로 본인이 경제활동 하고 있는지에 또 따라 다를 수가 있는데 아직 못하고 있다면. 아직 못 하고 있다면은 이제 실질적으로 보험료를 내시는 분이 부모님이시지 않겠습니까? 네. 그러면은 이제 저는 기본적으로는 뭐 진단비나 우리 3대 중증 질환이나 암, 뇌, 심장 관련된 부분이나 그리고 휴장의 보장이나 이런 거를 미리 준비해 놓으시면 워낙 저렴하기 때문에 그런 거 좀 준비를 해 놓으시고 대신에 이제 보험금을 뭐 설정을 할 때 미리 준비해 놓으면 저렴하다고 해서 뭐 1억 원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과하게 준비를 해 놓으시는 거는 저는 그러면 추천드리진 않습니다. 오래 그거. 끌고 가기가 너무 힘들잖아요. 그죠? 그렇죠. 그 저도 또 최근도 아니죠. 어젠데 상담도 해드린 분은 부모님께서 물려주신 보험을 양쪽에서 합쳐보니까 2명인데 90만 원인 겁니다. 오, 한 달에요. 네. 와. 그래서 그 중에 그 본인 한 분은 이제 일을 그만뒀고 외벌이로 90만 원을 낼 수가 없죠. 네, 그 경제 상황에 맞게끔 자기 이제 상황에 맞게끔 보험료는 설정을 하셔야 되고요. 그 안에서 어떻게 보장을 들고 갈지는 워낙 보험 상품이 여러 가지 많기 때문에 네. 네, 충분히 손준마께서 풀이됩니다. 저희 아이 중1인데요. 아직 태아보험만 있는데 실비를 100세로 갈아타야 하는 시점이 언제일까요? 하셨거든요. 그런데 태아보험이 몇 세 만기일까요? 저 이제 들은 게 있어가지고 좀 알 것 같아요. 35세 만기가 있고 30세 그죠? 만기도 있고요. 25세 만기도 있고. 아. 네. 근데 중1이라 그러면은 지금 어린이 보험 넣어도 되지 않아요? 그래 가능합니다. 100세 만기로 해서 그게 훨씬 좋지 않을까요? 만 26세? 아, 만기가 만 26세인데 실비가 태아보험 안에 같이 들어가 있으신가 보네요. 그래요? 실비는 계속 갱신형에 있다고 해서 네, 태아보험 안에 있으니까 100세로 그냥 전환을 하시겠다라는 표현이신 것 같은데 전환실손 같은 경우에는 현재 가지고 있으신 실비보험 2009년에 가입을 하셨으면 10월에 이제 변경이 됐기 때문에 1세대, 2세대 실손을 가지고 있으실 겁니다. 네. 전환은 안 되고. 된다. 만 26세가 이제 만기가 짧다 보니까 보험사에서 전환을 안 시켜줄 수도 있고요. 그래 되면 이제 새로 가입하시는 수밖에 없는데 4세대 실손으로 가입을 하시는 거는 저는 보장 측면에서는 추천드리지 않죠. 하지만 미래에 올 수 있는 리스크를 생각하면 지금 갈아타셔도 상관은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대신에 그런 거 알고 있으셔야 됩니다. 지금 가입하고 있으신 실비하고 4세대 실손에서 실질적으로 뭐 도수치료나 비급여 주사제, MRI 같은 경우에 MRI는 저는 뭐 괜찮다 보는데 도수치료 이제 뭐 척추 질환이나 이런 쪽으로 나중에 가게 되면 도수치료도 횟수에 대한 제한이 있을 거고 그리고 비급여 주사제 같은 경우는 링겔 같은 거는 본인의 선택이긴 하지만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게 나중에 암 걸리면 항암 치료를 할 때 문제가 됩니다. 항암 치료가 지금 1, 2세대 같은 경우는 입원을 하게 되면 1억에서 5천만 원 한도 혹은 3천만 원 한도까지 볼 수가 있는데 네. 현재 350만 원 한도가 거의 달 겁니다. 그러면은 이제 암 치료를 하는 데 있어서 실비에 대한 이제 그 보장이 조금 줄어들 수 있다라는 부분은 인지를 하시고 변경을 하시는 게 맞겠죠.
이건 진짜 또 선택의 문제네요. 만 26세까지 그 짱짱한 느낌 그 보장을 그대로 네. 들고 가실지. 실비보험은 말씀 그대로 선택의 영역이 많습니다. 따로 찾아뵐까요? 견적 좀. 손준마님. 아까 번호 있으셔가지고 제가 전해드릴게요. 연락드리면 따뜻하게 맞아주세요. 전문가님. 네, 알겠습니다. 당연하죠. 네. 네. 저희가 연락을 네. 차분하게 드리겠습니다. 보험은 적정한 이제 리스크가 왔을 때 딱 그에 맞는 걸맞는 보험금이 나오게 하려고 내 자산을 지키기 위해서 가입을 하는 거지. 특정 상황에서 내 자산을 불리거나 돈을 버는 목적으로 가입하는 게 아닙니다. 네, 그렇게 생각을 하고 만약에 많으면 많을수록 많이 나올수록 좋다 한다면 이거는 약간 재테크 몸을 가지고 재테크를 하는 거죠. 그런데 보험 전문가로서 마지막으로 시간이 거의 다 됐으니까 네네. 여쭤볼게요. 재테크를 하려면 보험 쪽으로는 고개를 안 돌리는 게 훨씬 낫죠? 그렇죠. 그러니까 자산 관리를 하시는 데 있어서 보험은 리스크 관리, 위험 설계를 하실 때 활용하는 상품이고요. 보장성 보험은. 재테크 관련된 거는 증권 쪽이나 뭐 요즘은 주식이나 부동산이나 우리 흔히 알고 있는 뭐 금이나 뭐 저희가 안정자산을 보고 있는 뭐 달러나 이런 쪽으로 보시는 게 맞죠. 보험이 아무리 좋은 이제 상품이 나왔다 하더라도 사업비 측면이 있기 때문에 돈을 불리는 목적으로 활용되기는 조금 힘든 부분들이 있습니다. 대신에 장기로 가져가는 연금 상품 같은 경우에는 펀드나 변액이나 거의 비슷한 성질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는 괜찮은데 그거를 말고 그냥 보장성 보험을 가지고 예를 들어 앞서 말씀드린 치매 보험이나 우리 흔히 알고 종신보험으로 자산을 늘리는 목적으로 가져가시는 거는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맞아요. 이렇게 종신보험은 또 특히 이때쯤이면 이만큼 늘어난 얼마만큼의 돈을 매달 받게 될 것이다라고 표를 보여주기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그 중간쯤 봤더니 그거의 3분의 1 정도 수익률? 이런 경우가 많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재산을 불리시려면 보험 쪽 말고 다른 쪽으로 눈을 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간병비, 치매 보험, 그리고 여러분의 궁금한 점들 말씀을 나눴고요. 저희 다음 주에는 권기철 대표님과 이렇게 뒷방 두톡 상담소를 진행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최길용 전문가님 저희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손존마님 저희가 연락드릴게요. 기다려주세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